이번 시간에 우리 동기식과 비동기식 전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주고받냐,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기식과 이제 비동기식은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상대방한테 이제 가, 나, 다라 이렇게 이제 네 글자를 이제 보내줄 거예요. 보내줄 때 이 네 글자를 이제 보낼 때 묶어서 이제 보낼 거냐, 아니면 한 글자씩 따로따로 이제 보낼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기식이다, 비동기식이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해서 이 동기식 전송에서는 만약에 가나다라 이렇게 이제 네 글자를 보낼 때 두 글자씩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내겠다. 그렇게 이런 이제 문자열을 일정한 크기로 이제 분리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동기식 전송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식으로 내가 이제 가나다라 이 네 글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기억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내고 그 다음에 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 보내고 이렇게 한 글자씩 따로따로 이제 전송하는 그 방식이 우리 비동기식이요. 그러면 동기식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이제 네 글자를 보낼 때 상대방한테 야 받아 그리고 휙휙 해서 두 번만 던져주면 이제 끝나요. 근데 이 비동기식으로 상대방과 이제 내가 뭔가를 주고받고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기억 보내고 아 보내고 니은 보내고 아 보내고 디귿 보내고 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내다 보면 이제 여러 번 이제 상대방한테 전송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 번 이런 글자를 집어 던지다 보면 중간에 이제 힘들 수도 있겠죠.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해서 동기식과 이제 비동기식은 쉬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렇게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쉬는 시간이 이제 필요 없는 게 우리 동기식 전송이고요. 비동기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제 던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해서 중간중간에 뭘 해야 된다? 쉬어야 되더라. 그때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죠. 화장실을 갈 때 이제 휴지를 들고 가야 됩니다. 해서 여기서 비동기식에서 이제 쉬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는데 그 쉬는 시간을 보고 우리가 이제 휴지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휴지 시간, 아이들 타임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 게 우리 비동기식이고요. 동기식에서는 이런 휴지 시간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속도면으로 봤을 때는 동기식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이 동기식 전송은 전송 효율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비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동기식보다는 속도가 좀 더 이제 느리겠죠. 그래서 우리 동기식 전송 같은 경우는 이제 장거리 전송할 때 우리가 이제 장거리 전송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동기식이고요. 이 비동기식 전송은 이제 단거리 이제 전송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 방식입니다. 해서 동기식은 이제 고속이더라. 고속이고 이 비동기식은 이제 저속이더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비동기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기억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R을 보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니은을 보냈는데 만약에 송신 측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해서 통신이 이제 끊겼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요 기억이다, 아다, 니은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글자를 이제 전송을 받겠죠. 수신도 하겠죠. 수신했을 때 요 세 글자만 딱 봤을 때는 간이라는 그 글자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니까 상대방이 이제 나한테 간이라는 이 글자 요 글자 한 글자를 이제 나한테 보냈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수신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서 여기가 이제 글자의 이제 시작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글자의 끝이죠. 그리고 여기가 다시 또 글자의 시작이고 여기서 이제 한 글자가 또 끝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글자가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글자가 끝납니다. 여기서 또 글자가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글자가 끝나죠. 이렇게 한 글자가 지금처럼 상대방이 이렇게 받았을 때 한 글자가 만들어지니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해서 어디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지 어디가 이제 끝나는 부분인지 그거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 비동기식 전송 방식에서는 우리 스타트 비트랑 우리 스톱 비트 이런 것들을 이제 글자의 앞뒤에다가 이런 걸 이제 붙여서 이제 전송을 합니다. 해서 우리 동기식 전송 방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그 수만큼 문자열을 이제 보낼 때 한 블록으로 이제 묶어서 만들어서 일시에 이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동기식 전송이요. 그리고 비동기식 이 전송은 한 문자를 나타내는 그럼 이제 부호
그런 한 글자 앞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스타트 비트다, 스톱 비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서 우리 바이트와 바이트를 서로 이제 구별해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비동기식 전송 방식이요. 그러면 이런 이제 동기식 방식에서는 우리 스타트다, 스톱이다 이런 이제 비트를 이제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안 하더라. 해서 이런 이제 스타트 비트, 스톱 비트 이런 것들은 어디서만 사용한다? 우리 비동기식에서만 사용하더라. 해서 이 동기식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전송할 때 어떻게 한다? 묶어서 하나의 이제 블록으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전송을 하는 게 우리 동기식이고, 비동기식은 이제 한 문자씩 한 문자씩 전송하는데 그때 한 문자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우리가 이제 스타트 비트, 스톱 비트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서 전송을 같이 시키더라. 그러면 이 동기식과 이제 비동기식 이런 것들 이제 특징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동기식 전송 방식이요. 얘는 이제 미리 정해진 그 수만큼 문자열을 이제 하나의 이제 블록으로 이제 만들어서 한 블록으로 이제 묶어서 일시에 이제 전송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동기식 전송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한 블록, 그리고 지금 프레임이라는 그 말이 나왔죠. 요 프레임부터 좀 보자고요. 요 프레임이라는 거는 전송할 자료를 일정한 크기로 이제 분리한 걸 보고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동기식 전송 방식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전송 단위를 보고 우리가 이제 프레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이 동기식 전송에서는 프레임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더라. 이런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행선지 코드다. 그리고 동기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동기 제어 문자가 됐든 아니면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한 우리 페리티가 됐든 CRC가 됐든 이런 것들을 추가 정보로 이제 구성해 놓은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프레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하나의 이제 프레임에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더라. 해서 이 하나의 프레임에는 데이터, 그리고 행선지 코드, 그리고 동기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제어 문자, 그리고 오류 검출 코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묶인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프레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한 블럭 단위로 이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더라. 해서 휴지 시간, 우리 아이들 타임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우리 동기식입니다. 해서 이 동기식 전송은 이제 블럭 단위로 우리 프레임 단위로 이제 묶어서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이제 빠르고요. 그리고 스타트 비트다, 스톱 비트다 그런 걸로 인한 그런 이제 오버헤드가 이제 안 생겨요. 왜? 스타트 비트, 스톱 비트 그런 것들을 전혀 쓰지 않잖아요. 해서 이제 오버헤드가 없고요. 그리고 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송 효율이 좋습니다. 해서 얘는 이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원거리 전송에 이제 주로 사용하고요. 이런 이제 동기식 전송 방식은 송신 측과 수신 측 그 둘 사이에 이제 속도 차이가 이제 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집 바로 옆집이 있어요. 똑같은 인터넷 회사, 인터넷 선을 이제 쓴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도 옆집과 우리 집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는 그때 같은 인터넷이고 바로 옆집에 있더라도 속도 차이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해서 그런 이제 속도 차이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이제 버퍼라는 그 기억 장소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 동기식 전송에 사용되는 그런 단말기 있죠. 그런 단말기는 반드시 이 버퍼 기억 장치를 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런 게 우리 동기식 전송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동기식 전송이요. 비동기식 전송은 한 문자씩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전송을 한다 그랬죠. 그때 한 문자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부호 그 앞뒤에다가 뭐를 이제 붙여야 된다. 여기가 이제 글자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이제 글자의 끝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스타트 비트, 스톱 비트 이런 것들을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바이트와 바이트 그거를 이제 구별해서 전송하는 그 방식이 우리 비동기식 전송 방식이라고요. 해서 이 비동기식 전송은 스타트 비트도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정지 비트도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전송할 그 문자가 이제 들어간다고요. 해서 문자 앞 뒤에다가 스타트 비트다, 스톱 비트다. 그걸 이제 한 문자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송을 이제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비동기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비동기식에서 오류 검출을 할 때 오류 검출을 이제 위해서 페리티 비트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문자와 문자를 이제 전송할 때 그 사이사이에 여러 번 이제 던지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우리 휴지 시간, 쉬는 시간, 우리 아이들 타임이 이제 필요하더라.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 타임이 우리 일정한 게 아니라 불규칙적이더라. 그리고 한 번에 이제 많은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프레이밍 에러라는 게 이제 발생할 수도 있더라. 그리고 얘는 이제 2000 bps 이하의 저속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얘는 이제 단거리 전송에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비동기식 전송이요. 그리고 이 비동기식 이제 전송에서는 동기화가 이제 단순하고요. 가격이 이제 저렴합니다. 속도가 이제 느리니까 당연히 가격은 이제 저렴하겠죠. 그리고 문자마다 시작과 이제 정지를 알리기 위한 그 비트가 2에서 이제 3비트씩 그렇게 이제 추가되므로 전송 효율이 이제 떨어지더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프레이밍 에러하고 프레이밍 에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프레이밍 에러가 뭔지 잠깐 보자고요. 자, 이 프레이밍 에러라는 거는 우리 송신 측이 있고 이제 수신 측이 있을 때 그때 샘플링 할 때 그 시점이 이제 달라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이제 프레이밍 오류다, 프레이밍 에러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동기식에서는 이제 스타트 비트 그리고 이제 스톱 비트 이런 것들을 이제 덧붙인다 그랬죠. 해서 이 스타트 비트와 이제 스톱 비트 그 사이에다가 더 많은 이제 비트를 이제 우리가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 오버헤드 그 비율은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는 있는데 그때 그 사이에 스타트 비트와 이제 스톱 비트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비트를 이제 추가하게 되면 프레이밍 에러가 이제 발생할 그 가능성이 많이 이제 높아집니다. 해서 이 프레이밍 에러라는 거는 송신 측과 수신 측 그 사이에 샘플링하는 그 시점이 이제 달라서 발생하는 그런 오류를 보고 얘기하더라. 해서 우리 동기식 전송은 이제 한 블럭 프레임 단위로 이제 묶어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더라. 우리 비동기식 전송은 이제 한 문자씩 이제 전송을 하는데 그때 여기가 이제 글자의 시작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글자의 끝이다라고 해서 우리 스타트 비트, 스톱 비트 이런 것들을 붙여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비동기식 전송이라고 합니다. 해서 우리가 요것만 이제 알아도 동기식은 한 블럭 단위로 이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빠르겠죠. 비동기식은 그에 비해서 이제 속도가 이제 느릴 거예요. 해서 프레임 단위로 한 블럭 단위로 이제 묶어서 보내냐 그리고 한 글자씩 보내냐 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 그 내용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